하이! 오늘 며칠이야? 2월 빨간 날 시작 9일 금요일입니다. 그냥 얘기하고 싶어갖고 카메라 켰고 겟레디를 덧붙인 미소 토크 시작합니다. 앞에 주저리 말이 너무 많으면 듣고 있기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토크 주제는 뭘로 할까 하다가 30대에 알바를 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새로운 앵글과 요 그림 어떤가요? 요거는 나중에 좀 이따 썰을 풀어보도록 하고, 지금 저는 9일이므로 본가를 내려가야 해요. 일단은 시댁부터 갈 건데, 그래서 가는 김에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각설하고, 지금 제가 30대 들어서 20대에 못 해본 알바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 미소톡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라오면서 이런저런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는 것까지는 얘기했는데, 자세히 뭘 하고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저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전공을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강사로 한 8년 정도 졸업 후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이제 그 강사 일을 잠시 접을지 아니면 계속 그냥 접을지 고민 중이긴 한데, 그거를 왜 접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따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저차 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서울에 있는 이상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자가 어떻게 보면은 모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었죠. 여기서 물론 왜 결혼을 하면서 너는 일을 그만두었냐 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정말 고맙게도 저희 남편이 그동안 제가 졸업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그 8년간의 나의 강사 생활과 그런 업무들의 강도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함께 해온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게 어떻냐. 서울에 올라와서는 일에 대한 욕심이라기엔 그렇고, 일에 대한 걱정 같은 걸 좀 내려놓고 좀 본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맙게 얘기를 해줬고, 마침 저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던 참이었고, 그렇다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 젊음과 이 서울이라는 공간이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찾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냥 일주일 정도 대신 강의해주는 알바를 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계속 이런 강의 쪽으로 하면 결국 나는 올라와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건데, 그거를 내가 원했던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뭘 해보지 하면서 이제 당근에도 막 찾아보고, 사람인에도 찾아보고, 알바 천국에도 찾아보고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꿈꿨던 알바 중에 이제 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계속 얘기하자면, 제가 꼭 그런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가면 외국인을 접할 기회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고 싶다. 예를 들어 명동에 있는 화장품 가게라든지, 아니면 명동에 있는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외국인을 서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퇴사하기 직전부터 퇴사 후 버킷리스트에다가 적어놨어. 그런 알바하기. 여기 첨부할 수 있으면 이렇게 첨부를 해볼게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막 놀러 다니다 보면, 팝업 스토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 성수동 이런데.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볼까 하는데 그것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정말 이건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리는 대로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왠지 알 것 같아. 일단 요 2개 발랐습니다. 요 2개 아주 좋아요. 제가 맨날 바르는 조합.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지.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 20살 때 만났던 친구고 동아리 친구인데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요즘에 서울에 올라온 거는 알고 있었고 미서야 요즘에 뭘 하냐 뭐 하고 지내냐 그러길래 오늘은 조금 다르게 요거를 발라볼게요. 뭐 하냐? 그냥 뭐 백수 생활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영어 전공을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 하는 그런 알바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때는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못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할래 했던 일 중에 포함이 됐었던 게 뭐랄까 뭐였니 그거 잼버리 친구들 왔을 때 조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이 맞지 않아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랑 연락이 닿게 되면서 그쪽 관련된 행사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알바를 하게 되냐 2번째 알바는 일단 그 행사 알바라는 게 뭐냐면 서울에는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모여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의 인력이 필요할 테고 물론 그 인력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처음은 제가 그냥 한국 스태프로 갔죠. 한국 스태프로 가가지고 그냥 잡무 업무를 돕는 일이었어요. 잡무 업무를 돕는 일인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걸 했죠. 그냥 가서 뭐 오리고 붙이고 치우고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친구가 제가 영어를 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영어 스태프로 좀 잘 데려가 줬어요. 그래서 친구도 되게 고맙죠. 좀 일부러 그런 영어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큰 회사, 외국의 큰 회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곳을 가가지고 뭐 호텔 같은 데서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소통을 담당하는 그런 걸 보통 우리는 영어 스태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스태프보다 더 많이 언어를 쓰는 건 리에종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직종이랄까요? 그 업무 자체를. 그래서 리에종 업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 한 5개월? 5개월 정도 됐나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리에종 업무를 하면서 이제 처음 느꼈던 건 이게 참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했던 사람으로서도 우리 한국의 교육 자체가 실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거기서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듣기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교육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듣기에 맥시멈 찍는 게 보통 듣기 17문제 맞죠? 17문제에서 다 맞추는 정도로만 듣기 실력을 올리면 우리는 영어의 공부의 듣기에는 끝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걸 8년간 했기 때문에 그냥 나의 듣기 실력은 내가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버린 거야.
그래서 나의 듣기는 고등학교 듣기 실력에서 멈춘 거지. 그거는 내 탓이 커요. 내가 따로 듣기 실력을 올리고자 노력을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실전 필드에서 완전 실전 원어민들의 영어를 들으면서 완전 멘붕이 터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지? 계속 pardon? pardon me? 이러고 I'm sorry? 이러면서 막 계속 다시 얘기를 해달라 그러고 처음 딱 그 업무를 맡았을 때 되게 좀 사람 중에서도 못 알아듣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을 하는데 내가 유독 못 알아듣겠는 그런 뭐랄까 그 어조라든지 그런 점에서 내가 조금 알아듣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 저 같은 경우 이제 인도계 사람들이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최고 책임자가 좀 뭔가 무서웠는데 그분의 영어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막 뭐를 해달래. 뭐 기술적인 그런 줌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거를 이거를 적용을 시켜달라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You are supposed to translate 이러면서 너 통역하기로 되어 있잖아.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고 나보고 뭐라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을 전달해 주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 일들도 있었고 어쨌든 처음에는 그런 업무들이 되게 엄청 긴장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진짜 막 나 어디 가서 영어 교육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다. 다 영상 찍어놨거든요. 그날의 처참한 나의 심경을 영상으로 찍어놨어. 언젠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걸로 누구를 가르쳤다고 내가 감히 말할 수가 없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이어서 또 사람이 더 그렇게 서툴렀던 거죠. 처음이어서 서툴렀고 또 그래서 더 긴장이 돼서 말이 안 들렸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2번, 3번 가게 되면서 저도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점차 노련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라든지 언어적인 게 조금 부족했다면 눈칫밥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 미소씨 일 잘한다 라는 소리까지도 듣게 되었다. 그게 작년 일이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리에종 업무 중에 리에종이 뭐 수행 통역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 해외 입양으로 가신 분들 이제 근데 우리 이제 한국에는 그런 뭐랄까요 가족들을 찾지는 못했고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해외 동포청이 우리나라에 작년인가 이렇게 신설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그런 페스티벌은 아니고 그 나라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업무를 받게 되었고 그분들을 만나고 거의 한 3일인가 4일인가 가까이 같이 지내고 막 그렇게 수행 통역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엄청 많은 걸 느꼈고 그걸 다 풀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외국에 생각보다 여전히 어린 친구들도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보내졌던 사람들인데 잊지 않고 한국을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교감 그런 것들을 이제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정말 많이 심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됐었고 뭔가 신체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했었는데 되게 보람 있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내년에 일하면 이것도 하면 또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일하면서 내가 좀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 풀면 너무 길어지니까 도대체 오늘 몇 분 얘기하는가 그것도 또 조만간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제가 좀 위기 대처를 어느 정도 잘 해낸 게 있어서 잘 하셨다 라는 얘기도 듣고 그렇게
처음에 그 알바를 시작했을 때 박살났던 멘탈이 이제 연말이 되면서는 회복이 됐다. 그래도 나 일 그렇게 못하는 바보는 아니다. 라고 이제 회복을 하였다. 외국 분들이랑 일하다 보면 재밌어요. 되게 그런 게 있어.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눈 맞춤을 하면서 인사하는 게 되게 좀 서로 어색하잖아요. 근데 외국 분들은 되게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리고 막 하루 같이 일을 한다고 이제 모시고 다녔는데 끝날 때 같이 사진 찍자고 나랑 셀카 찍자고 막 그러시고 식사하실 때도 사진 찍어달라길래 찍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너도 같이 찍자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남긴 것도 있고 되게 그런 문화들을 체험하는 것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이렇게 간단히만 하고 가려고요. 이상한가?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그러는 사이에 내 알바썰이 끝이 났네요. 근데 어떡하지? 알바썰이 또 남았는데? 그럼 알바썰 1탄으로 요거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겨울 동안에는 그런 영어랑 관련된 행사 알바가 조금 없는 편이거든요. 이제 봄 되면 많을 거라 하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재택 알바를 또 시작을 했단 말이죠. 지난 미소토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알바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제가 2탄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에도 알바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컨텐츠로 만들고 싶었던 게 30대에 알바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게 너무 알바 썰로만 풀어졌네. 이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30대에 알바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서울을 오면서 20대에 못 해봤던 거 알바들 그런 거 해보자. 근데 카페 알바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영어 전공을 한 사람이 영어에 관련된 일을 해보자 해서 이제 잘 풀려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알바를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20살에는 대학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 낳고 그런 인생의 과업들이 시간에 맞춰서 다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저는 어느 정도 지금 따라가다가 또 다시 리셋을 시키고 30대 초반에 제가 20대 초반에 재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리셋시키면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었는데 30대에도 그렇게 한번 다른 길을 걸어본다고 선택을 하는 게 20대 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또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본다고 한들 큰일이 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내가 나이로 인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30대인데 알바를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나만 왜 뒤처지는 것 같지?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는 각자의 다 본인한테 맞는 그런 발걸음이 있고 그 속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를 이제 알바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미소토크 마무리하고 알바 썰 2탄 따로 들고 오면서 미소토크 주제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여기 끝까지 혹시 보고 계신 분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귀찮으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몇 분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수요 조사를 해볼게요.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또 2탄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안녕. 저는 나갑니다.